소띠는 12간지 중에서 두 번째 띠로 을축년, 정축년, 기축년, 신축년, 개축년에 태어난 축년생을 가리킨다. 달은 음력 12월, 계절로는 겨울, 절기로는 소환부터 대한을 지나 입춘전까지, 한자로는 축을 뜻하며 오행으로는 토, 음양으로는 음의 기운에 해당한다. 소띠는 1년 중 가장 추운 대한을 절기로 품고 있는 축토의 소임을 맡은 띠이다. 대한 바로 다음 절기가 입춘으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다. 그러므로 대한을 품고 있는 축토는 지난 겨울을 매듭짓고 새 봄을 맞이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축토의 소임을 손으로 끈을 매듭짓는 상에 비유한 것이 축의 한자 모양인 것이다. 즉, 축의 한자 모양은 손으로 끈을 메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이처럼 소띠는 비록 느리더라도 황소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간다. 대한을 품고 있는 축월인 음력 12월은 1년 중 가장 추운 시기로 매서운 칼바람이 분다. 추위와 칼바람은 주변 여건이 어렵다는 것을 상징한다. 동지가 지났기에 조금씩 해가 길어지고 있긴 하지만 주변 여건은 여전히 칼바람이 부는 한겨울인 것이다. 이처럼 여건이 좋지 않을 때 조급하게 서두르는 것은 금물이다. 그러므로 축토의 소임을 맡은 소띠는 조금씩 여건이 개선되는 것에 발맞추어 딱 그만큼 황소걸음으로 뚝심 있게 나아간다. 느리지만 착실하게 전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소띠는 한 해를 매듭짓고 새해를 맞이하는 막중한 소임을 감당해내는 것이다. 이는 음기운을 양기운으로 돌려 세우는 것이기에 지난한 과업이면서 우주의 순환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일이다. 소띠는 이처럼 막중한 과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황소고집이 주어졌고 이를 토대로 묵묵히 맡은 일을 해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착실하게 묵묵히 전진하는 소띠에게도 지독하게 지치고 버티기 힘든 순간은 분명 존재할 것이다. 그런 소띠에게 운의 흐름을 상승으로 전환시켜줄 비법은 없는 걸까? 참으로 다행인 것이 어려운 비법을 쓰지 않고도 소띠에게 운을 좋게 해주는 풍수적으로 아주 간단한 개운법이 존재한다. 비법에는 어려운 것이 더 많지만 비록 쉬운 것이라도 효험이 없는 것이 아니다. 항상 정도는 기본에 있는 것이며 더욱 중요한 것은 실천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부터 소띠의 운을 좋게 하는 개운법을 알아보자. 이 개운법을 실천한다면 2024년 갑진년을 맞이한 소띠에게 부와 번영이 함께할 것이다. 첫 번째, 자신이 태어난 해에 천간이 상징하는 세계 복주머니를 준비한다. 이는 하늘의 기운을 받기 위해 그러하다. 하늘에 존재하는 오행의 길을 갑을 병정, 무기경신, 임계라 하여 10가지가 있다. 을축년은 60갑자로 헤아리면 두 번째 해이다. 천간이 을이고 지지가 축인 해로 청색을 상징한다. 을축년생은 1925년, 1985년 푸른 소의 해에 태어난 사람이므로 파란색 계열의 복주머니를 준비한다. 정축년은 60갑자로 헤아리면 14번째 해이다. 천간이 정이고 지지가 축인 해로 적색을 상징한다. 정축년생은 1937년, 1997년 붉은 소의 해에 태어난 사람이므로 빨간색 계열의 복주머니를 준비한다. 기축년은 60갑자로 헤아리면 26번째 해이다. 천간이 기이고 지지가 축인 해로 황색을 상징한다. 기축년생은 1949년, 2009년 황금소의 해에 태어난 사람이므로 노란색 계열의 복주머니를 준비한다. 신축년은 60갑자로 헤아리면 38번째 해이다. 천간이 신이고 지지가 축인 해로 백색을 상징한다. 신축년생은 1961년, 2021년 흰소의 해에 태어난 사람이므로 흰색 계열의 복주머니를 준비한다. 개축년은 60갑자로 헤아리면 50번째 해이다. 천간이 개이고 지지가 축인 해로 흑색을 상징한다. 개축년생은 1913년,
1973년 검은 소의 해에 태어난 사람이므로 검은색 계열의 복주머니를 준비한다. 두 번째, 자신이 태어난 해의 지지가 상징하는 반환살 방향을 알아야 한다. 이는 땅의 기운을 받기 위해 그러하다. 땅에 존재하는 오행의 길을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라 하여 12가지가 있다. 이것은 땅을 지키는 12지신을 의미한다. 소띠의 지지인 축의 반환살 기운이 머무는 자리는 서쪽과 서북쪽 사이의 서북서 방향이며 시계 방향의 10시 방향이다. 방위의 경계선은 각각 30도로 나누어 보았을 때 서북서 방향은 서북쪽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집 중앙에서 나침반을 들고 방위를 측정하면 된다. 나침반이 없을 경우 핸드폰 나침반 어플을 이용해도 좋다. 반환살은 한자로 움켜잡을 반, 말 한 장 안을 쓰며 말 한 장을 잡은 대로 말이 가게 되니 말을 잘 듣는다는 의미가 있고 재물이 들어오면 움켜잡으니 돈, 재물과 관련이 많은 신살이 된다. 반환살 방향은 재물이 들어오는 방향이고 반대 방향인 천살은 재물이 나가는 방향이 되는 것이다. 반환살은 인생의 여정에서 어려움과 고비를 이겨내고 마침내 안락한 위치에 도달하여 자신의 삶을 돌아본다는 의미도 함축하고 있다. 따라서 반환살은 역경 후에 따라오는 풍요와 행복을 보장해주는 신살이라 생각하면 된다. 이와 같이 반환살 방향의 특징은 신뢰이고 재물을 부르는 믿을 만한 장소인 것이다. 세 번째, 2024년을 맞이하였으니 50원 동전 24개를 깨끗하게 씻어서 준비한다. 50원 동전은 작고 가벼운 동전이지만 풍수학에서는 큰 힘을 가진 동전이니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풍수학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고대의 지혜로 동전은 풍수학에서 재물과 행운을 상징하는 물건이다. 동전의 모양은 원형으로 하늘과 대지의 조화를 나타내며 동전의 앞면과 뒷면은 양과 음의 균형을 나타낸다. 50원 동전은 우리나라 동전 중에서 작은 액면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풍수학적으로는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다. 50원 동전 앞면에는 쌀을 생산하는 식물인 벼이삭이 그려져 있다. 벼이삭은 풍년과 풍요를 상징하며 행운과 재물을 뜻한다. 또한 50원 동전은 오의 배수이므로 각각 목화, 토, 금, 수의 오행의 기운을 모두 갖고 있다. 이렇게 50원 동전은 좋은 기운과 행운을 담고 있는 풍수의 보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네 번째, 복주머니에 50원 동전 24개를 넣고 이것을 풍요를 부르는 복주머니라고 부르자. 이 풍요를 부르는 복주머니는 2024년 한 해 동안 무한한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리고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 풍요를 부르는 복주머니를 반드시 반환살 방향에 보관해야 한다. 운 중에서도 특히 금전운은 후덥지근하고 밝은 곳보다 약간 어둡고 시원한 공간을 좋아한다. 이것은 약간 어둡고 시원한 공간이 밝고 후덥지근한 공간보다 훨씬 차분하고 안정적인 기운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집의 반환살 방향에 서랍장이나 금고를 두고 그 속에 풍요를 부르는 복주머니를 넣어두자. 여의치 않을 때는 상자를 두고 풍요를 부르는 복주머니를 넣어두어도 좋다. 여기에는 풍요를 부르는 복주머니 외에도 통장이나 지갑, 인감 그리고 현금이나 귀금속, 집문서 등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다. 이 또한 집안의 금전운을 높이는 비결이 된다. 다만 이곳에 다른 잡동사니들은 넣어두지 말고 잘 정리해 두어야 한다. 집에서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에게도 풍요를 부르는 복주머니에 대해 알리고 함부로 열어보거나 동전을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이야기해 두는 것이 좋다. 다섯 번째, 풍요를 부르는 복주머니를 넣어둘 때는 경건한 마음으로 간절히 소원을 빌어야 한다. 나 자신과의 다짐을 해도 좋고 축의 화신인 천수보살님께 소원을 빌어도 좋으며 나무 천수보살 마하사를 외며 기도를 해도 좋다. 여기서 나무는 귀합니다. 마하살은
마하설타의 줄임말로 보살의 미칭이다. 이는 천수보살 큰 보살님께 귀의합니다라는 의미로 해석해도 좋다. 불교 경전 중 천수경에서 관세음보살의 가호를 받는 것이며 보살행을 따라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천수보살은 불가에서 12지신 중 충년생의 수호신으로 세상에 내려오신 보살이다.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1000개의 눈과 1000개의 손을 갖춘 보살이시다. 1000개의 자비로운 눈으로 중생을 응시하고 1000개의 자비로운 손으로 중생을 제도하시는 보살이시며 관세음보살의 화염불이시니 반드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다. 풍요를 부르는 복주머니는 매일 집에 귀가할 때마다 들여다보며 소원을 빌어도 좋으나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복주머니를 준비했었냐는 사실이다. 그 간절함과 다짐을 마음속에서 잊지 말고 한 발 한 발 역경을 이겨내는 것이다. 또한 작은 덕이나 큰 덕이 생길 때마다 감사함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나를 도와준 그 사람에게, 그 환경에, 그 자연에 잘 이겨낸 나 자신에게 항상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작은 복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큰 복이 내려진다는 것을 잊지 말자. 2024년을 맞이하는 소띠의 전체적인 운의 흐름은 대지를 촉촉이 적시는 이슬과 함께 꽃망울을 터뜨리는 것과 같은 결실의 기대가 큰 한 해가 될 것이기에 한 가지 이상의 성취와 발전을 이룰 것이며 이상을 향해 바쁜 나날을 보낼 것으로 예상되는 운이라고 할 수 있다. 2024년 갑진년의 소띠는 전체적으로 하는 일마다 행운이 많이 따를 것이다. 직업운이나 사업운 역시 매우 좋은 편이며 학업운도 매우 좋다. 두뇌가 민첩해지고 새로운 지식을 흡수하기 쉬워서 크게 발전하게 된다. 업무적으로 전반적인 일의 효율성이 매우 높을 것이며 어려운 일이라도 순조롭게 잘 처리할 수 있게 된다. 2024년 갑진년을 맞이한 소띠는 업무적인 지식을 습득하기에 매우 좋으며 끊임없이 자신의 능력을 상승시켜 더 높이 발전하게 될 것이다. 2024년 갑진년을 맞이한 소띠는 재물운에 있어 정재운이 매우 좋다. 정재운이란 올바른 돈, 꾸준한 돈을 말한다. 정재운이 들어오면 만인이 서로 도와주니 일단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금전거래에 유리한 상황이 전개되는 운이다. 따라서 열심히 일해서 버는 안정적이고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재물은 점점 더 많이 쌓이게 될 것이다. 하룻밤에 벼락부자가 될 생각을 하지 말고 계속해서 착실하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항상 수입원을 확보하고 평소에 절약하는 것이 좋다. 사람들과 어울릴 때든 사업을 할 때든 신중하게 해야 하며 조급해하지 말고 주도 면밀해야 한다. 관대함을 갖는 것이 좋은 인연을 쌓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정재운이기 때문에 일확천금을 바라는 위험한 투자는 피하고 푼돈이라도 저축에 힘쓰고 방탕하지 않으면 만사가 순조로울 것이다.